여러분, 오늘은 6월 2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23분, 한국 시간으로는 현재 토요일 6월 21일 아침 8시 2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이번 주에 주간 옵션 매매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룹 C 코니의 6월 분매금을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일드맥스 ETF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다 좋은데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제 이런 그 코멘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장 폐지의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일드맥스 ETF에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장 폐지를 100%안 한다라고는 또 말하기가 사실 또 힘들고, 어떤 이해를 하면 상장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A, B, C, D 총 7개를 저희들이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 수요일 날 그룹 B가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그룹 C입니다. 코니. 코니 오늘까지 1.17달러 정도의 누적 옵션이 파지티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MSTY, SMCY, 그리고 그룹 A and B 짧게 보실 분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트래커로 가시죠. 자, 우리 매번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총 운영 자금 혹은 Net Asset Value 혹은 AUM, 사실은 내부와 AUM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 AUM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돈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도 포함하고 자산도 포함하는 거고, 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채를 제외한 전체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부를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운영 자금 그러면 내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TY는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4월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 넘게 계속 증가를 해오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4.77 빌리언인데 이번 주 금요일 오늘 클로즈된 오늘 아니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어제 날짜까지 해서 4.68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약 1.9%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만 주식 수는 쉐어 수는 약 0.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한 2달, 한 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 조정 기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서면 MSTY도 MSTR과 더불어 같이 상승 모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의 뭐 2달 넘는 동안 계속 성장만 해오던 MSTY의 덩치가 지금 현재 이번 주 일주일 사이에 약 1.9% 정도 줄었다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NVDY입니다. NVDY는 정말 오랜만에 이 지난주에 1.58 빌리언으로 있다가 이제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67 빌리언으로 약 5.3% 늘어났고, 쉐어 숫자도 약 7.7% 늘어났습니다. 이게 NVDY도 지금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달 지난 4주 동안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NVIDIA의 우상향 곡선에 맞춰서 NVDY도 지금 현재 아주 부드럽게 지난 5월 중순서부터 쭉 상당히 뭐 조금씩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내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발행된 주식 숫자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7.7%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지난 2월 7일 날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아직 그 근처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어제 날짜까지 해서 약 10.6% 증가를 했고 내부는 10.6% 감소했죠. 그러나 쉐어 숫자는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코니의 이 분배금이 사실 뭐 옛날 작년처럼 막 2불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리는 1월 24일 지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약 10% 가까이 지금 현재 낮은 상태이지만 쉐어는 45.5% 늘어나 있습니다. 자, SMCY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월 16일 날 1억 9천만 달러를 찍은 후에 그동안 조금 다운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2억 달러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억 달러가 넘어섰고 그래서 약 전고점보다 6.5% 늘어났네요. 그리고 쉐어는 쉐어 숫자도 약 한 15.3%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비하면 연초에는 360만 주였는데 지금 10 밀리언이 넘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죠. 그리고 PLTY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거의 3월 7일 이후부터는 매주 새로운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이번 주에 어제까지 6억 6천만 달러로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비해서 약 10.2% 내부가 늘어났고 쉐어 숫자도 또한 14.8%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쉐어 숫자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울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트래킹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거의 한 달 조금 넘었죠. 5월 16일부터 트래킹을 해서 그동안 매주 새롭게 경신을 해서 이번 주에 드디어 5억 6,200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14.4% 늘어났고 쉐어 숫자도 약 13.1%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균형 있게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쉐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내부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점X ETF의 성격상 이렇게 내부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코니와 테슬리는 지금 그 트렌드에 지금 편성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니와 테슬리가 지금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코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USDC를 발행하는 이제 서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서클의 50% 가까운 49% 정도의 지분을 코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도 등달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테슬리도 이제 이틀 남았나요? 내일 모레 이제 로봇 택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테슬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의 그 주의회에서 몇 달 늦춰달라는 늦춰달라는 뉴스는 맞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봇 택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제가 사는 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 웨이모가 이제 구글의 이 로봇 택시거든요. 그 차 두 대가 이 파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로봇 택시가 상당히 핫합니다. 여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될지 예상하는 것조차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튼 테슬라와 코니가 좀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드로 들어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래커의 테슬리로 시작을 해보죠.
테슬리는 오늘 8.32달러인데, 제 생각엔 이게 왜 8.32죠? 이게 맞나? 아까 아침에 봤을 때는 거의 9달러 가까이 갔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조정을 받았나 보네요. 예, 어쨌거나 테슬라 오늘 322.16달러에 클로즈 됐고, 30일 연동성은 61%, 드디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들이, 받게 되는 이 콜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그래서, 높아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리가 이번 합성 옵션에서는 이번 주에는 세 번의 이 새로운 컨트랙트들을 새로 더했습니다. 총 더한 컨트랙트 수가 1600개를 더해서 지금 현재 35,908개의 컨트랙트 열려 있고 그 여는 과정에서 약 3.6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2.62센트의 수입을 얻었고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이 세 번째 주에 저희들이 프리미엄 수입을 거의 뭐 17 밀리언 달러 이상 확보를 현실화를 시켜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프리미엄이 수입이 지금 현재 거의 18 밀리언 달러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이 컨트랙트들이 33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347달러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스프레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7.9% 상당히 잘 하고 있고 현재 열려 있는 총 컨트랙트 수는 35,708개. 열 수 있는 거가 908개인데 지금 708개죠. 그래서 200개 정도를 더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 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도 상당히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덜 보수적인 성향의 이 매니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총 26,700개의 콜 스프레드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 수 있는 35,700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의 한 75%만 열어놔 있죠. 그래서 상황을 따라서 더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둘째 주에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는 17 밀리언 달러를 버는 동안에 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 약 3.9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급된 돈이 약 4.2 밀리언.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3주째 프리미엄까지 해서 약 20 밀리언 달러, 약 14.73센트의 수입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다음 주에 프리미엄까지 합해 보니까 약 17달러인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2주 동안에 다음 주 2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합성 옵션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러면 어쩌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다음 분배금에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수요일날 분배금 발표가 났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분배락이 형성이 된 후에 오늘 클로즈 가격이 15.84달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43.85달러. 30일 변동성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34.5%. 그러나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에 엔비디아의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폭등의 이 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첫 번째 이번 주에 그 이 콜 옵션에서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12.5 밀리언 달러 정도 벌었지요. 합성에서는 뭐 4,300개 컨트랙트를 더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만 5,640개의 컨트랙트가 각각 50%씩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20달러와 130달러에 각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43이기 때문에 다음 분배금 재원으로서 이 합성 옵션에서 지금 현재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11만 5,640개 모두가 현재
13달러에서 23달러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크로즈 했을 때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수익이 약 2억 1,900만 불입니다. 그래서 2억 1,900만 불이면 달러로 계산해 보면 약 2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는 적자입니다. 0.1센트.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합성 옵션을 수익을 실현을 시키게 되면 2달러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에는 100% 돈을 벌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 보니까 약 25.9 밀리언 달러 가까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된 보험료가 약 3.7 밀리언. 그래서 총 22.2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저희들이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성 옵션에서는 약 0.1센트 손실을 보고 있고 이 커브드 콜과 위클리 콜에서는 약 21센트의 수익을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밸런스 상으로는 엔비디아가 약 10센트 정도 돈을 번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남은 2주 동안, 남은 3주 동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 AI가 새롭게 더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AI의 이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그 하드웨어의 이 칩이죠. GPU의 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상당히 새롭게 리뉴를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미래도 상당히 밝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아름다운 우상향의 곡선이 상당 기간 지속돼서 연말쯤에는 200불 가까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의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의 이 타겟이 그 200달러 가까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엔비디아도 또한.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이번 주에 결산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거의 8.98달러, 죄송합니다. 코니가 9달러 다 됐군요. 테슬리가 아니고. 코니가 8.98달러, 9달러를 못 넘겼네요. 그렇지만 뭐 코인이 308달러고 30일 변동성이 62.7%.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 코인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그 주된 이유가 그 서클에 뭐 어마어마한 IPO 후에 거의 300% 이상 늘었죠. 점프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코인도 같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시장에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시장에 발을 담그고 돈이 많든 적든 계속 발을 담그고 계속 버티면서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지난달이죠. 코인이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한번 이런 급등이 왔었죠. 그때 빠져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번 달에도 또 이렇게 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는 특히 이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발을 들여서 들어놓으면 나가지 마세요. 딱 들어와서 그냥 엉덩이 무겁게 딱 눌러붙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폭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20일 오늘 아침나절에 제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인가 오후인가 아무튼 뭐 아침나절에 오늘 그동안 있었던 45,450개의 합성 옵션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50달러 있던 거를 30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2억 5,400만 불, 약 1.7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달러에 35,450개를 다시 오픈을 하면서 손실이 약 28.9 밀리언 달러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코니는 합성 옵션에서 2억 2,3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1.5달러. 그러나 여기
급등이 이 합성 옵션에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버니까. 그러나 이게 또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 커브드 콜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이 나면 저희들은 커브드 콜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주간 아주 이 횡보를 했죠. 그죠? 횡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였던 돈이 4,5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3주 동안. 근데 이번 1주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생겼던 손실이 얼마냐? 1억 2,900만 불입니다. 그죠? 거의 뭐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커브드 콜을 팔아서 번 돈의 배 이상을 잃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4주 동안 저희들이 코니에서 잃은 돈이 약 8,400만 불. 8,400만 불의 돈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등장에서 저희들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계속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이 콜 스프레드입니다. 크레딧 콜 스프레드입니다.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는 저희들이 팝니다. 저희들이 컨트랙트를 팔아가지고 프리미엄을 챙기죠. 근데 그 반대로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는 저희들이 컨트랙트를 삽니다. 그죠? 커브드 콜에서 파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에 아웃 더 머니로 해서 저희들이 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 때 저희들이 이만큼의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9.6달러, 9.5달러 지불했죠. 근데 저희들이 팔 때 당시에 58달러의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여기에 이런 수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00만 불, 거의 4천만 불의 돈을 벌었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 2,900만 불의 돈을 잃는 동안에 여기서 3,900만 불의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손실의 3분의 1 정도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의 커브드 콜과 지난 4주 동안의 콜 스프레드를 다 합해보니까 잃었던 돈이 4,800만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32.45센트의 돈을 위클리 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벌었죠. 2억 5,400만 불. 그죠? 그래서 그 돈이 크기 때문에 1.5달러 빼기 0.32 하면 코니는 오늘까지 1.17달러 정도의 수입을 실현을 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의 분배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줄 거냐? 절대 다 안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1달러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1달러 기대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TY입니다. MSTY는 그룹 D죠. 다음 주 금요일 날 MSTY의 분배금 예상을 해보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20.6달러에 클로저 됐고 MSTR은 369.7달러입니다. 30일 변동성은 50% 정도로 준수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가격이 계속 어느 정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큼의 수익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까지 전체 합성 옵션에서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 수는 총 126,215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를 3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고 2개의 다른 익스파이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달러 8,350개는 7월 11일, 그 다음에 7월 18일에는 저희들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70, 380, 370이 81,925개로 제일 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오늘 현재 가격으로 비추었을 때 369.7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은 지난 3주 동안 지난 2주인가요? 2주 거의 3주차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잃어버린 돈이 약 2억 7,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약 1.19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돈을 잃었다는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지난 2주 동안, 그죠? 3주죠. 3주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억 1,8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돈이 2억 7천만 불 정도 돈을 잃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1억 1,800만 불을 거의 60%를 회복을 했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하면 1억 6,200만 불에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비교를 해보면 총 이런 돈이 1억 달러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이 MSTY의 매니저들이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왔던 이유가 이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콜 크레딧 스프레드의 컨트랙트 숫자를 극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손실이, 보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8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 2억 달러 손실 보고 1억 달러 돈을 버는데 콜 크레딧에서는 800만 불만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어쩌면 더 커질 수 있는 손실을 극도로 지금 줄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저희들이 총 1억 5,400만 불의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해보니까 합성해서 1.19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위클리에서는 약 68센트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약 51.57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고 이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사실 조금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일주일이 있다는 사실, 그죠? 이순신 장군님의 나에겐 13척의 배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BI는 뭐 간단합니다. FBI는 지난주에 발표가 났고 이번 첫 번째 주에는 25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Y도 MST와 같이 그룹 D인데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CY도 역시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이 트렌드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SMCY와 NVDI가 상당히 같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NVDI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SMCY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SMCY는 그 NVDI GPU를 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죠. SMCY는 서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MCY와 NVDI는 같은 컬래보레이션 해온 지도 지금 뭐 몇십 년 됐죠. 그래서 SMCI가 NVDI가 커지면 SMCI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지난 2주 동안 벌어들인 돈이 없습니다. 손실은 약 53만 6천 불.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잃었지만 커브드 콜과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25만 5천 불. 그래서 현재까지 손실은 약 2.7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1주, 2주 동안 다음 주 동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PLTY입니다. PLTY는 그룹 B 지난주 수요일날 발표가 났었지요. 그래서 왜 그때 롤오버를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실망스럽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주 6월 16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바로 롤오버 했습니다. 그때 롤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롤업이 여기 올라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때 롤업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금요일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약 3천만 불 정도 수입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PLTY에서 지난 분배금 발표할 때는 할 때 롤오버를 안 하고 하루를 더 기다림으로 해서 3천만 불 정도의 수익을 더 받다는 점. 그렇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손해가 더 컸겠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미래를 예측해서 옵션을 디자인을 하고 엑스큐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1등X 매니저들의 어떤 고충이랄까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옆에 앉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 하는 거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그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PLTY는 지난 월요일 날 롤오버를 함으로 해서 115달러에서 140달러로 롤오버를 했습니다. 48,057개 현재. 그래서 월요일까지 43,000개 컨트랙트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늘어난 게 약 3,800개 컨트랙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000개가 됐네요. 48,000개가 맞나? 예, 맞습니다. 48,000, 오케이. 48,057개. 그래서 월요일 날 롤오버를 하면서 거의 1억 2천만 달러, 11.67센트에 11.67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PLTY는 약 1억 7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합성해서 봐서 약 10.52달러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번 주 발표되었던 그 3달러 60센트 정도 나왔죠. 그거는 물론 마이너스지만 여기에서 3달러 60센트 빼더라도 6달러 50센트 정도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PLTY 분배금도 거의 뭐 최소한 3에서 한 5달러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PLT에서 돈을 계속 잃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번 주에 합성 옵션에서도 상당히 성적이 좋죠. 첫 번째 주에서 벌은 돈이 약 10 밀리언, 그리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해서 약 20 밀리언 달러 정도 프리미엄까지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한 보험금이 약 7.5 밀리언, 그래서 약 12.7 밀리언.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약 1.24달러 정도의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합성해서 10.52, 위클리 콜에서 1.24, PLTY는 오늘까지 총 11.76달러 정도의 수입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좋은 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트래킹을 끝내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발표 났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볼까요? 봅시다. FBY는 예상은 53센트 했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53.53센트.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다행히. 자, NVDY는 62센트 예상을 했는데 67센트, 아니 62센트 예상했는데 67센트 조금 더 나왔네요. 다행히. 그리고 PLTY는 3.65달러 예상을 했는데 3.26달러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15% 아니니까 뭐 그럭저럭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을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그 쭉 나왔던 최소한 90센트는 아니 최소한 9센트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8.75센트가 나왔어요. 아마 이게 주 배당으로 바뀌고 나서는 처음으로 9센트를 밑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YMAC 같은 경우는 16.98센트 예상을 했는데 16.91센트 나왔네요. 우와, 0.4%. 이런 경우 어쩌다 한 번씩 생깁니다. 이게 뭐 매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YMAX는 13.5센트에서 14.24센트.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대로 이번 주는 이 예상이 거의 다 IB30을 기준으로 한 그걸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코멘트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그러는데 그야말로 소발의 지잡입니다. 너무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6월 25일 날 수요일 날 발표가 나고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성해서 2억 2,300만 불을 벌었고 위클리 콜에서 4,800만 불의 돈을 잃어서 총 번 돈이 1억 7,500만 불인데 요거를 주수로 나눠보니까 약 1.17달러 정도 돈을 벌었죠. 그런데 저는 예상은 0.73센트 정도 해보겠습니다. 73.1센트. 그러면 이 73.1센트를 만약에 주게 되면 연 분배율이 약 97.7%입니다. IB30 기준으로 했을 때는 62.7%보다 훨씬 높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럼 이게 73센트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계산이라기보다는 에스티메이션 해 보기 위해서는
PL 밸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PL 밸런스 코니를 보시면 코니 같은 경우 지금까지 쭉 나온 것이 요게 표로 나오고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벌은 돈이 1억 7,500만 불. 지난번 사이클에 저희들이 3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사이클에 1억 7,5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벌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돈을 버는 동안에 그죠 4억 7,500만 불 벌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의 사이클에서 저희들이 잃은 돈이 무려 3억 8,7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난 6번의 사이클을 계산해 보면 총 버는 돈이 8,700만 불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동안에도 그죠? 계속 분배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분배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부에서 우리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거기서 계속 깎아 먹으면서 나왔던 돈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돈 벌기 전까지만 해서 쌓여 있던 누적 적자, 그죠? 그게 6억 2,600만 불인데 여기서 제가 이게 자꾸 적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어떤 일반적인 회사 경영에서의 적자, 누적 적자는 계속 쌓여가지고 시한폭탄처럼 같이 가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배금을 줘야 되는 사이클 동안에 돈을 못 벌은 상태에서 분배금이 나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적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뭐 시한폭탄처럼 언제 한 번에 빵 터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때 6월 24일에서 6월 28일 사이에 저희들이 분배금 지급된 게 6,300만 불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3억 달러지만 실질적으로 분배금이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배당락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배당락을 맞으면 그때그때 내부가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본 적자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내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적 적자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회사의 누적 적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만큼의 돈을 내부에서 줄여가지고 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가격이 8달러 98센트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73센트를 준다. 지난번에 73.51센트 줬거든요. 73.51센트를 줬을 때 그러니까 3억 달러 벌어가지고 저희들이 분배금으로 나간 게 거의 1억 달러 나갔어요. 그럼 2억 달러가 저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부가 올라간 거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1억 7,500만 불을 벌었는데 그 중에 73센트를 주면 1억 달러가 분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6,600만 불이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가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지난 11일서부터 이 일드맥스 회계 연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까지 다음 주 분배금 예상하는 데까지 돈이 지급이 되고 또 내부가 올라가고 한 그거를 계속 따라와 보니까 총 적자가 3억 5,800만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3억 5,800만 불이 내부에서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내부에 남아 있었으면 오늘날 코니의 가격은 거의 1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규정상 이 사람들은 돈을 벌든 못 벌든 분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0.73이 어디서 나왔느냐? 0.73은 저는 이 분배금, 그러니까 이번 달 분배금, 예를 들어 0.73을 주면 108, 그러니까 1억 800만 불이잖아요. 그죠? 1억 800만 불 나누기 AUM, Asset Under Management가 1.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8.14%가 나와요. 그럼 이 8.14%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난 두 번의 분배금을 7.89%, 8.4% 요거를 에버리지를 하면 8.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분적으로, 아이고야, 뭐 1억 7,500만 불이나 벌었으니까, 뭐 한 1억 5천만 불 분배금 주고, 한 2천만 불 저금하지,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한 1달러 줄 것 같다. 근데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요 AU, 그러니까 분배금 나누기 AUM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퍼센테이지를 보면 에버리지가 약 7.6%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7.6%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7.6%로 계산을 하면 0.76이 되거든요. 0.76이 되는데 그러면 68센트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68센트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3억 달러 벌어가지고 73센트 줬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한 60%밖에 못 벌었으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거에 60% 나오면 뭐 68센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 두 번 것만 계산을 했어요. 두 번 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8.1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0.76 대신에 814로 바꿉니다. 814. 자, 814로 바꾸니까 73센트 정도 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어떻게 계산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희망 섞인 생각으로 73센트는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73센트를 주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포스트 디스트리뷰션 드랍이 약 8달러 24센트 정도 되죠. 그럼 8달러 이상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충격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분배금 예상이 저는 뭐 재미삼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예상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볍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트래킹에 관련된 거는 끝을 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새롭게 진입을 하셨거나 또 이 배당주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패가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돈을 갖다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SCHD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서는 1년에 3.2%, 3.7% 주는데 이 일드맥스는 한 달에 10%씩 주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고 또 제가 이제 막 누적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야 이건 누적 적자가 와 이렇게나 많아?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이 일드맥스 ETF가 이렇게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한 1년, 2년 주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내 주식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 3월달에 이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드맥스 ETF의 상장 폐지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폐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장 폐지의 뭐 정의 이런 건 다 아실 테고 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제일 큰 게 재무적 문제입니다. 즉, 이 일드맥스에서 이 일드맥스 ETF를 이렇게 굴리잖아요.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운영 하에서 나오는 운영 이익이 있어야 그걸 이익이 있어야 경비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까고 뭐 돈을 조금 벌든지 아니면 뭐
이익금과 이 경비가 같아지든지, 그래서 영업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계속 잃기만 한다면 그거는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 이 ETF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죠. 우선 뭐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ETF 하나에 뭐 한 사람을 배당을 하든 두 명의 매니저를 배당을 하든 뭐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서 하려면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들의 회계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블룸버그 단말기 운영하려면 1년에 2만 5천 불인데 그 2만 5천 불 돈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출장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ETF를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에서 충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적 요건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일드맥스의 부채가 일드맥스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산보다 더 커져 버리면 일드맥스에서는 더 이상 이걸 운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사가 영업 손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거래 요건 미충족, 뭐 나스닥에서 1년 이상 1달러 이하로 되면 안 되고, 뭐 거래량이 적고 주주수가 적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나스닥에서 상장 조건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 뭐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 뭐 합병을 한다든지 뭐 청산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뭐 그 외에 자발적 상장 폐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드맥스 ETF의 상장 폐지 조건의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리티컬한 조건이, 이 일드맥스 ETF를 운영을 해서 일드맥스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잃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장 폐지의 조건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일드맥스의 주 수입원은 ETF의 운영 수수료입니다. 총 운영금의 1%, 그래서 0.99%에서 1.28%까지인데, 수수료 수입의 크기가 운영 경비, 직원 임금 더하기 재방 경비보다 작아질 경우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손실을 갖다가 이번 달에 손실을 봤으니까 다음 달에 클로즈 해,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후에 다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ETF 본주의 가격 하락이, 그러니까 ETF의 본주, 예를 들어서 테슬리나 뭐 MSTY의 본주는 테슬라하고 MSTR이잖아요. 그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총 이해한 대로 합성 옵션의 가치가 그 ETF의 가치를 거의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커브드 콜에서도 돈을 잃고 벌고, 뭐 크레딧 콜에서 돈을 잃고 벌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ETF의 내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것이 이 합성 옵션의 가치라는 거죠. 합성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주가 올라가야 돼요. 본주의 가격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본주의 가격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ETF도 가격 하락이 생기고 가격 상승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계속 분배금은 나가기 때문에 그 내부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드맥스에서는 수익이 경비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그러면 이제 ETF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이 ETF가 계속적으로 수입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운영을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액면 병합을 하더라도 이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 그죠? 미국 국채도 있을 것이고,
콜 옵션도 있고 합성 옵션도 있고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만듭니다. 전체 현금. 그 현금을 그때 상장 폐지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그죠? 그 주식 숫자를 나눠가지고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 건지는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ETF에서 나오는 수익이 일드맥스에서 봤을 때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그 내부 모니터 밑에 가면 여기 보시면 조금 좀 키워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오늘을 기준으로 6월 20일을 기준으로 테슬리는 내부 AUM이 1.1 빌리언 달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일더맥스에서는 매일매일 수수료를 떼갑니다. 매일. 뭐 일주일을 모아서 떼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집에 가기 전에 할 일이 딱 계산해 가지고 오늘의 수수료는 얼마. 그래서 1.14 빌리언의 1% 나누기 365 하면 31,000불이 나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1.67 빌리언이죠. 그의 1%는 45,000불. 코니는 1.3 빌리언의 1%면 36,000불. MSTY는 4.68 빌리언이잖아요. 4.68 빌리언의 1%면 12만 8천불을 돈을 떼갑니다. 그 외에 FBY, SMCY, 플레이티, 을티, YMAX, YMAC 그 외에 40, 거의 50개 가까운 ETF의 AUM에서 1% 혹은 1.2%, 을티 같은 경우는 1.24%, YMAX는 1.28%입니다. 요것들을 매일매일 떼갑니다. 365일 매일 떼가요. 그럼 하루에 떼는 것들이 요런 정도의 돈인 거죠. 그래서 하루에 요 몇 개입니까? 10개입니까? 요 10개를 해서 떼가는 돈이 하루에 33만 3,269달러를 떼가요. 그럼 매일 떼가서 요런 것들 해서 연 수수료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1억 2,100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떼가는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1.679 빌리언 달러를 요 10개, 5, 6, 7, 8, 9, 10개, 그죠? 10개의 ETF에서 11.67 빌리언 달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 1%를 떼내면, 그죠? 1억 2,100만 불이라는 거죠. 그럼 1억 2,100만 불을 하나로 계산해보면 얼마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1600억입니다. 1600억. 그러면 1600억인데 이 옵션 이런 것들은 장치 산업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큰 그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지적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적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경비를 제가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테슬리 같은 경우 2.5명입니다. 2.5명. 2명 반이 테슬리를 굴려요. 그죠? 매니저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인건비도 줘야 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비, 전화요금, 이제 그걸 우리가 G&A라 그러죠. 그러니까 G&A 경비까지 다 해가지고 해도 한 명당 60만 불. 그러면 2.5명을 하면 1.5 밀리언이에요. 자, 벌어들이는 돈은 11 밀리언 달러인데, 그죠? 11 밀리언 달러죠. 1100만 불을 갖다가 테슬리에서 벌어들이는데 실제 경비 나가는 거는 1.5 밀리언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버냐? 1000만 불을 돈을 버는 거예요. 순수익이 1000만 불인 거예요. Estimated Profit Ratio 86.9%, 엔비디아는 91%, MSTY는 96%입니다. FBI는 11%. 그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ETF에서
150만 불만 벌어들이면 쌤이라는 거죠. 경비 150만 불, 벌어들이는 거 150만 불, 뭐 돈은 한 푼 못 벌어도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런 그 SMC와 이런 것들이 상패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테슬리, 엔비디아, 코니, MSC와 같은 경우는 상패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대번에 바로 해고당합니다. 왜? 야, 이걸 봐라. 지금 MSTI는 4,600만 불 내가 벌고 내가 나가는 경비는 200만 불도 안 써. 근데 이걸 상패를 하자고?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드맥스의 ETF라도 최소 150에서 200만 불만 벌어들이면 그거는 상패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상패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테이블로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뭐 스크린샷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에 이제 예를 이제 제가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머니를 예를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예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머니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예일 뿐이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냥 예일 뿐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머니는 지금 현재 오늘 가격이 현재 2.3달러, 2.5달러입니다. 상당히 낮죠. 이게 20달러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가면서 지금 90% 이상에 이렇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날 20달러 시작을 했는데 오늘 6월 17일 날 가격으로 2.42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지급된 분배금이 19번 나왔는데 10달러 99센트 나왔어요. 그러면 10달러 99센트 더하기 오늘 가격이 2달러 42센트 하면 12달러 13센트죠. 13달러입니다. 근데 만약에 20달러에 들어가신 분은 오늘까지 들고 계시면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33%입니다. 자, 가슴이 아프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머니의 실질적인 내부, 그 다음에 실질적인 AUM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큰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총 운영 자금이 84.9 밀리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00만 불입니다. 8,500만 불인데 8,500만 불의 1%를 수익을 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머니를 운영함으로 해서 생기는 일드맥스 측의 수익은 84만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정되는 일드맥스의 연간 경비는 1.5밀리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명 반의 이 매니저를 써가지고 수익이 연간 경비로 일드맥스에서 지출되는 게 150만 불인데 총 수수료 수익은 840만 불입니다. 결국 현재 머니는 66만 불, 1년에 66만 불, 한 8억 정도의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머니가 지금 ETF로서 계속 작동을 하고 돌아가면서 분배금 지급이 되고 하긴 하지만 일드맥스 측에서 봤을 때는 돈을 계속 잃는 ETF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ETF를 유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일드맥스 ETF의 CEO면 야, 이거는 언젠가 정리를 해라.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뭐 2년, 3년, 4년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정리를 해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이제 머니가 내부가 막 커지고 이러면 또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액면병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액면병합을 10대 1로 해가지고 25달러, 20대 1로 해서 50달러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분배금의 10배, 20배를 줘야 되는데 10배, 20배 분배금 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상장 폐지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일드맥스에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드맥스 ETF의 상장 폐지는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장 폐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일드맥스에서 이 ETF를 운영함으로써 최소한 경비는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는 점,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 AUM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